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처음으로 사죄의 뜻을 밝힌 사과문인 무라야마 다마를 작성한 무라야마 도미치 전 총리가 최근 100세 생일을 맞이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역대 총리 중 세 번째로 100세를 넘겼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유일한 전 총리다. 은퇴 후 그의 하루 일과는 일본의 보통 노인과 다를 바 없었다고 한다. 무라야마의 삶에서 엿볼 수 있는 장수 비결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수 비결은 매일 아침 공원 산책. 무라야마의 아버지는 50세에 돌아가셨다. 무라야마 집안이 선천적인 장수 집안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무라야마는 키 173cm로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년배들과 비교하면 꽤 큰 신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을 압도할 만한 체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노년기에 꾸준히 실천한 것은 바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삶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인근 공원을 빠르게 걸으며 산책을 즐긴다고 한다. 이후 NHK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과 구령에 맞춰 동네 노인들과 함께 라디오 체조를 한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공원에서 노인들과 2시간씩 교류한다고 한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아침 일과는 무라야마의 살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그가 잔병치레 없이 건강히 100세를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언론에 공개된 100세를 맞은 무라야마 전 총리의 현재 모습. 마이니치 신문 제공, 조선일보 사진. 두 번째, 무리하지 않고 자연체로 살았다. 아침 시간 이후에도 무라야마의 소박하지만 규칙적인 삶은 계속된다. 그는 일주일에 3회 정도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며 건강을 검진받는다고 한다. 그는 오후 시간에도 가벼운 체조와 산책을 병행한다고 한다. 주기적으로 하체 운동을 하며 근육량이 너무 손실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장수 비결 중 하나다. 소박한 삶 가운데서도 본인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무라야마는 TV로 수모 경기를 보는 것이 일상 속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무라야마가 종합해본 자신의 장수 비결은 바로 무리하지 않고 자연체로 사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 자연체는 양발을 적당히 벌리고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취하는 자세를 뜻한다. 무라야마가 욕심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추구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라야마는 정치적 입장은 딱 한 줄만 밝혔다. 그는 일본이 언제까지나 평화로운 나라로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그는 100세라는 게 실감나지 않는다며 가족과 보내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혔다. 80, 90 건강하려면 65, 75 잘 관리해야 한다. 뉴스를 보면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사회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평균 수명과 평균 연령이 점점 늘어나는 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상이다. 이에 나이가 들었어도 굳이 그걸 의식하지 않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 사단법인 액티브 시니어 협회에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인생 후반기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준비 방법들을 소개했다. 첫 번째, 마음 건강.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되돌아보면 바쁘게 일에 쫓기거나 자식을 키우느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이에 활기찬 시니어 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마음을 건강히 재정비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료하고 허탈한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임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건강한 시니어 생활은 시작한다. 두 번째, 몸 건강. 마음을 다잡았으면 본격적으로 신체의 건강도 챙기는 것이 좋다. 굳이 어려운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가벼운 운동이나 외출만으로도 충분히 신체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만약 은퇴 직후를 넘어서 8090대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6575세 사이의 10년을 특히 건강에 신경 쓰며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다. 셔터스톡. 세 번째, 자기관리. 나이가 든 이후에는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몸이 예전처럼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유의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 시니어에 접어든 이후에는 면역력을 신경 쓰는 생활 패턴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 음주를 절제하고 영양제를 충분히 섭취하며 매일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네 번째, 경험 공유. 노인을 일컬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만큼 살면서 얻은 노하우와 지식이 다른 연배의 사람들에 비해 풍부하다는 뜻이다. 나이가 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경험만을 앞세워 이야기하기보다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한다면 훨씬 활력 있는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섯 번째, 센스. 앞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 시니어 생활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센스다. 나이가 들었어도 스스로를 어떻게 꾸미고 가꾸느냐에 따라 삶의 활력도가 달라진다. 이때 센스는 타고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방치하기보다는 삶에서 어떤 작은 부분들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지 찾아보고 이를 취미와 같이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100세 장수노인 혈액 뽑아 분석해보니 건강검진 시 피 검사가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혈액이 질병 유무 등 건강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혈액은 체중의 78% 정도를 차지하며 약 6000km에 이르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 각종 영양분 및 노폐물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흡수되고 배출된다. 혈액이 건강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장수한 사람들의 혈액 분석을 통해 공통적인 장수 비결을 파악할 수도 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혈액 속 포도당 크레아티닌 요산 수치 낮아.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연구진은 64세부터 99세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 44,000명을 대상으로 혈액 샘플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전체 참여자들 중 대다수는 여성이었으며 1224명은 100세 이상이었다. 연구진은 최대 35년간 이들을 추적 관찰했다. 두 번째, 교류에 대한 욕구. 메리노 교수는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이 대체로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가족 혹은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오래 살다 보면 자신보다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수의 가장 핵심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셔터스톡. 세 번째, 활력. 활력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욕구이자 본인 스스로가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끼고 싶은 삶의 욕구다.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는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난다. 98세까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거나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카드게임을 즐기는 행위 모두 활력에서 비롯된다. 네 번째, 헌신. 메리노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100세인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유능하다며 목표를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언급했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통해 장수를 이루어낸 나라로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이키가이 정신은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 보스턴에서 장수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뉴잉글랜드 백세인 연구 공동이사 스테이시 앤더슨은 이러한 이키가이 정신이 일본의 장수 문화를 만들어낸 핵심 요인이라고도 분석했다. 100세 시대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사회 현상이다. 전 세계의 건강한 100세인들을 분석해보면 그들에게 탄탄한 심리적 기반이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 콤플루텐세 대학의 심리학 교수 마리아 돌로레스 메리노는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심리적 공통점들을 분석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5번째, 지적 동기부여. 건강한 100세인들에게서는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려는 모습이 나타나곤 한다. 배움을 통해 활동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이는 곧 장수로도 이어진다. 메리노 교수는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많은 100세인들이 엄청난 도서 보유량을 자랑했다라고 말했다. 6번째, 통제력.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경우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메리노 교수는 100세 넘게 살아온 사람들은 대체로 자주적이며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설명했다. 고민 끝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자연스레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결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과정이 활발한 신체 활동으로도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장수하는 삶이 만들어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면 자신감과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셔터스톡. 7번째, 긍정적 성격. 긍정적 성격은 단순히 낙천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장수하는 노인들이 가진 긍정적 성격에서 가장 핵심은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긍정적인 성격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건강 100세의 지름길은 마음 훈련하기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면 자신감과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8번째, 인지능력.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은 바로 높은 인지능력이었다. 메리노 교수는 100세인들의 사고 능력과 추론 능력 등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메리노 교수는 많은 100세인들이 학문이나 직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언급하며 배움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빠르고 민첩하게 대화에 임하고 기억력이 좋다라고 공통점을 분석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